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선생님 소개를 하자면, 선생님은 고급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연행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급화학을 공부할 때, 화학원 화학2를 이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화학원이나 화학2에서 배웠던 학습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보통 고급화학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대부분 다룰 거고요. 화원, 화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룰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을 들어가기 전에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자라고 하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과학자가 가장 처음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제 돌턴이라는 과학자예요.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돌턴이란 과학자가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 그랬죠.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원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누구냐면 돌턴 다음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톰슨이라는 과학자.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음극선 실험을 해요. 음극선 실험. 자, 음극선 실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화학 1이나 2 때 배울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화학원 수업 때 자세하게 좀 더 배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딱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전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전자의 존재. 그래서 톰슨부터는 이제 원자 모형이 약간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제 이러한 입자에 전자라는 입자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자라는 입자가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플러스라는 분위기에. 갑자기 왜 뜬금없이 플러스가 나오느냐? 자, 원자는 원래 중성이죠. 전하를 가진 입자가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입자가 원자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성화시킬 수 있는 플러스 분위기가 둘러싸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돌턴, 톰슨, 다음 과학자가 누가 나오냐면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러더퍼드.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 실험도 마찬가지로 화학원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원자 핵이라는 걸 발견해요. 원자 핵. 자, 그러면 원자 핵을 발견하고 난 후에 원자 모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 이런 입자가 있겠죠. 이런 입자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원자 핵이 존재하고 얘네들 주위를 누가 돌아다니느냐? 바로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자가 어떻게? 무작위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제 체드윅과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골드슈타인, 이 사람들도 화학원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긴 한데 뭐 톰슨이나 러더퍼드처럼 자세히 다루진 않아요. 화학원 내용에서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자, 그림에서 보면 이 원자 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플러스 성질을 가진 입자와 단지 질량만 차지하고, 입자는 질량만 차지하고 전하는 띄지 않는 이런, 미안해요. 전하를 띄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이너스를 적었네요. 자, 마이너스를 띄지 않는 이런 입자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이는 플러스 전환을 띈 입자, 얘를 뭐라 그랬냐면, 이제 양성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량만 차지하고 있는 애를 이제 중성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모여있는 게 이제 원자 핵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나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구냐? 우리들의 보어입니다. 보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보어. 이 다음에 등장하게 될 사람이 바로 보어예요. 자, 보어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셨나요? 선생님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그 아인슈타인을 주제로 한 지니어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짤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보려고 그랬는데 방법을 모르겠대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알려주세요. 돈을 내서라도 좀 보고 싶었는데 재밌어가지고. 자, 여튼 자, 보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걸 주장했냐면 아까 위에서는 전자들이 무작위로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보어 같은 경우는 원자 모형에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전자 껍질.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원자가 있는데 전자가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자, 가운데 당연히 뭐가 있겠죠? 그렇죠. 원자 핵이 있겠죠.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자를 하나만 그릴게요. 왜냐면 보호 같은 경우는 수소의 원자 모형을 제한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경계 부분에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해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뭐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랑 수업을 한 번 더 할 텐데, 뭐 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양자역학, 에너지의 불연 속성. 이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할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 전에는 그 입자라는 거에서 전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어의 실험으로 인해서 불연속적이구나, 이거를 이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그냥 보호의 원자 모형을 갑자기 뜬금없이 배우는 것보다는 원자 모형이 이런 식으로 변해서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 좀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전에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